예, 질의응답 2부 하기 전에요.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광고드리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하고요. 첫 번째는 저희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기 방에 혹시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한 3분의 1 정도는 단톡방에 안 계시죠? 저희가 포럼에 이렇게 한번 오시면 아카데미도 전체적으로는 포럼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그 정식 회원의 요건은 포럼에 한번 오프라인 포럼에 1년 중에 한번 오신 분들, 그리고 오셔서 포럼을 들었거나 이런 아카데미 수업을 들었을 때 저희 그 수업 평가서가 있거든요. 강의하신 거 강의 평가서가 있고, 포럼 아카데미가 아닌 포럼에는 그 포럼 주제에 대한 평가서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회원 신청서를 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해 주신 분이 저희의 공식 회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강의 평가서를 거기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작성하시면 되는데, 단톡방에 들어오는 거는 의무는 아니세요. 왜냐면 카카오톡에 대화가 있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만 저희 전체 단톡방이 올해 한 2년 됐거든요. 2년 됐고 나름의 룰이 좀 잡혀서 되게 불편할 정도로 말이 많진 않아요. 유익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이나 어떤 저희 포럼의 흐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의무는 아닙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카오 플러스 공유 FC 친구 추가하셔서 거기에 단톡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면 포럼에 오셨으니까 제가 그 링크랑 비밀번호 드려요. 그러면 방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랑 링크 주소를 드릴 테니까요. 그걸로 들어오셔서 자기소개 하시면, 저희는 단톡방이 다 실명 공개예요. 그래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단톡방인데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안 들어오시는 분 중에 아카데미만 들으실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카카오 플러스에 강의 평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에 강의 평가 그 신청서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단톡방에 현재 700분 정도 계십니다. 원래 700분이 한도였는데 지금 1000명으로 늘어나서 300분 정도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오신 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내고요. 두 번째 안내는 저희 공유 FC의 2주년 포럼을 제주에서 해요. 1월 20일 날, 21일 이렇게 1박 2일로 하는데, 20일 날 포럼 전체 행사하고 21일 날은 액티비티를 합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좋은 곳들을 미션 투어하는 형태의 액티비티를 하는데요.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거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잘 오시면 되고, 포럼의 강의만 20일 날 강의만 듣는 거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숙박이랑 조식까지 해결하면 10만 원. 그리고 이튿날 액티비티까지 전체 다 풀 일정을 다 소화하시면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싼 거예요, 생각보다. 그 강사 라인업들은 밴드 다 페북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항공료나 이런 거는 자체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제주 포럼 가시는 분은 70명 조금 안 되고요. 현지에 한 15명, 20분 제주 현지민들께서 그 정도 신청하셔서 80명에서 90명 정도의 행사가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50명을 목표했는데 30분 넘게 이제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주 포럼 안내해 드렸고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강의어만 들어도 되니까요. 신청서는 밴드에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안내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많은 회원들이 계속 오는 것보다 좀 회원들이 좀 더 자주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4월부터 저희가 포럼이 시작되잖아요. 지금까지 3월 달까지는 아카데미인데 4월 포럼부터 하는 그 월 2회 포럼을 18년도 전체 한 번에 패키지 구매하는 형태의 회원 상품이라고 좀 그런데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4월부터 12월까지 하면은 더 얼추 잡아도 16번, 17번 포럼이거든요. 근데 저희 포럼이 10,000원이에요. 근데 현장 등록하면 20,000원. 근데 그러면 16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전체를 다 듣는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15만 원이 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패키지를 구매한 사람들한테만 저희가 공유 라운지 카드라는 걸 드려요. 지금 이걸 개발 중인데요. 개발까지는 아니고 그 공항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PP 카드 알죠? 프라이어티 패스 카드 아시죠? 라운지 이용하는 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전체 방에서 회원사들 중에 자기 매장에 오면 50%를 그냥 할인해 줄 수 있는 회원사들 모셨는데 20개 브랜드가 참여하셨어요. 매장 수로는 한 35개, 40개 정도 돼요. 그 카드를 드리면 그거 가서 매장에 입고할 때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50% 할인이에요. 1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가게는 한 번만 다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20개 가게니까 한 달 내내 20개 가게 이용하셔도 되는 거죠. 이게 되게 획기적인 카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4월 달에 이제 모집해서 그 카드 때문에 신청을 하고 강의는 한 번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카드 이제 선착순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스탠바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마이크 드리면 받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성훈 강사님께서 완전 3시간 강의를 2배속으로 해주셔가지고 좀 실속 있게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 중에 컨설팅이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약간은 좀 취업을 한 느낌도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런 걸 시켰다라고 그래서 약간 취업형 컨설팅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컨설팅을 상근으로 하신 건지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사실 일을 멀티를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맡거나 뭘 하게 되면은 거의 내부에 들어가서 직원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뭐 남다른 행사장 같은 경우는 본부장으로서 근무를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그 만물포상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말은 제가 기획실장이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본부장처럼 근무를 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 회사 일을 할 때는 그 회사 것만은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남다른 감자탕은 본부장으로 내려갔던 거고 나머지들은 제안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냥 일하기 펴고 서로가 좋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직원처럼 상근을 해요. 그 대신 이제 서로가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사대보험을 이제 해달라고 하고요. 요거 예. 네, 그 답입니다. 네,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초기 가맹금이랑 차액 가맹금, 로열티가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슈는 뭐 공정에서는 차액 가맹금을 공개하고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로열티 위주의 수익 구조로 갖고 가는 걸로 변질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사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는 한쪽에 치우셨었어요. 제일 많이 설계한 게 물류나 이렇게 한쪽에 많이 치우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치우쳐게 가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물류 수익, 지금 공정위가 차액 가맹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격가지들을 다 쳐내고요. 정말 중요한 핵심 원자재를 가지고서 내가 핵심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갖고 가면서 노열티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런닝 노열티는 아마 점주들이 절대 안 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월 고정 노열티, 그 대신 그 고정 노열티를 받는 것 갖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사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그 부진 점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시스템들,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산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설계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편집하실 때그 매끄럽게 하지 말고 딱 여기 알죠? 끊깁니다 이러면서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게 많이 읽어. 답답하게 뭐가 있었구나. 답답하게 편집해 주세요. 매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가서 하려면 힘드니까요. 처음부터 밸런스를 맞추세요. 질문도 있으실까요? 이제 좀. 잠깐만, 지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거 들어가지고 예, 그냥 빼주세요, 그냥. 저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처음 시작한 것처럼 그 가맹비라든가 아니면은 물류 마진 같은 거 인테리어 마진이 남아요. 그렇지만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외식 산업이 아니라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식 산업이나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마진을 어디서 남겨야 되나요? 순수한 로열티로만 남겨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 혹시 컨설팅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주로 외식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세틴이라고 자동차 그 부분 복원해주는 브랜드 아시나요? 거기가 되게 기술이 좋았어요. 근데 망했죠. 왜 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가맹비를 받고 교육비를 받고 노하우 교육을 다 해줘요. 기계 장비 다 팔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좋았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 잉크를 팔아서 수익을 나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잉크를 얼마나 쓰나요? 그 도료를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안 쓴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엔 로열티 받으려고 하니까 자 기계 다 내 거에다가 노하우 다 전수 받았겠다. 뭐 그 도료는 자동차에서 정해진 도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내리고 개인 매장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교육 아니면 인력. 그래서 그 예전에 블루클럽이나 이런 미용 쪽 이런 데들이 학원을 갖고 있어요. 인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이 끊임없는 디자이너 선생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부분. 자, 그리고 학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학원에 학원의 교육을 받으면은 어쨌든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교재에 많이 섞어요. 교재를 팔잖아요. 그러면 교재가 원가가 인쇄비가 있으니까 그 교재에다가 수익을 붙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학원이나 독서실 이런 데들 보면은 평당 로열티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벽에 부딪히고 뭘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달 로열티를 받아서 본사가 마케팅을 해.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그 프리미엄 독서실들 많이 해요. 그러면 평당 얼마의 로열티를 받는데 그 로열티를 받은 거 갖고 본사가 어떤 마케팅이나 끊임없이 브랜드 관리를 해서 내가 그 독서실에 그 오는 학생들 모집하는 게 어느 정도 수월하다. 그러면은 태클이 적겠죠. 근데 로열티는 받아가는데 하루도 해주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학교 앞에 가고 어디 가서 전단지 돌리고 누구 해서 계속 사람을 모집해야 된다고 하면은 됐죠. 이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방탈출 카페라든지 이런 그런 지금 공간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의 승부수는 결국 컨텐츠예요. 본사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획과 능력이 있으면은요 절대 못 벗어나요. 왜? 그 컨텐츠가 메인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로열티를 받아서 그 로열티로 직원을 써서 계속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당연히 그 컨텐츠를 쓰기 위해서 로열티를 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전 거죠. 그래서 저희도 신메뉴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로열티 내거나 본사 물류 잘 쓰거나 하는데 우선순위 넣어주고 전단지가 됐던 포스터가 됐던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아까 내 핵심 역량에 따라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은 외식 같은 경우는 메뉴가 제일 포커스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으로 넘어갈 때는 사람 관리나 뭐 이런 기 때문에 교육. 그 다음에 뭐 알파라든지 다이소 같은 경우는 결국 유통이나 제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거나 뭔가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블루클럽이 이제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강의 처음에 슈퍼 컨설턴트라고 얘기하시면서 시작했는데 강의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만드시는 것 같아요. 다재다능하시고 역량도 되게 출중하신데 이런 그 기획력이랑 뭐 아이디어 또는 역량 개발 컨설턴트로서 역량 개발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뭐 딴 강의도 좀 많이 들어다니시기도 하고 뭐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요. 제가 외식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외식 쪽이나 저는 창업책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인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다른 쪽들에 대해서 좀 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굵직굵직한 아이디어들은 다른 쪽에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는 차원에서는 팟캐스트를 제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무슨 출판 기념회들. 그러니까 크게 비용 안 들고 내 시간 쪼개서 갈 수 있는 데들은 많이 들으러 다녀요. 그래서 많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갔을 때 한 가지씩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외식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니까 내 시야폭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 얘기들을 듣죠. 그래서 뭐 요즘은 플랫폼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다른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이제 시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를 뭐 맡아서 하는 것 보면 한 2, 3개월 정도 됐는데 실제로 강의자를 만드는 거는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화수 3일 동안 강의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 동안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우연치 않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뭔가를 뚝 갖고 있다 탁 나온 게 아니라요.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성에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내가 외식을 할 거고 창업을 할 거니까 그런 쪽에 서적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멀리서 보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SV 할 때 저희 운영팀장이 제가 매장 순회하고 오면 항상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맨날 욕했어요, 제가. 저 인간 내가 가갖고 이렇게 맨날 점주들한테 욕먹고 이러고 했는데 고스톱만 친다고. 제가 그 자리에 앉으니까요. 그 시간 되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유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날수록 내가 보이는 시간이 넓어져요. 제가 본부장을 하거나 특히 이제 마늘보쌈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역할도 하고 기획실장도 하지만 현장을 많이 뛰었어요. 오픈도 직접 나가고 뭐 생산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내 시각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일을 찌려주고 뭔가 다른 걸 하면서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가끔씩은 한 발 뒤로 물러서 봤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컨설턴트나 브랜드 인큐베이팅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본사 실무 담당자라면 못 보는 부분들, 왜?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냥 팁을 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냥 이동하시는 동안 팟캐스트 좀 많이 들으시면 어떡하. 그리고 뭐 요거는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을 한다고 치면은 저는 마케팅 어벤져스라는 팟캐스트 많이 듣거든요. 그 멤버들이 그 대기업 마케팅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다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얻으실 수 있는 팁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면 뭐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인문학적인 스토리로 쭉 본다고 치면은 전문세라고 있어요. 전쟁사, 세계사, 문명사. 그분이 허석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저기도 나왔을 거예요. 어쩌다 어른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 두 가지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 직장인의 책 읽기. 그게 빨간 책감보다는 저희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빨간 책방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거기는 이제 너무 인문학,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브런칭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아이고. 브런치 꼭 좋아요 해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브런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이제 운영할 때 포스트 프로그램을 처음 선택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포스트 프로그램을 처음 선택하고서 중간에 변경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 거고, 혹시 그런 말씀하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포스트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예, 브런칭이 경제 순위 한 40위권입니다.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편하게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내용을 알렸으니까 이거 잘 붙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써봤던 것 중에는 그 기능이 다 되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예전에 그 포스뱅크라는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그게 다 됐었어요. 그 포스뱅크가 지금은 어떻게 분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KT에서 처음에 했었고요. 그때 이제 취하는 건 바다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그쪽하고 해서 그런 것들 다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발주 부분, 그다음에 물류 관리, 입출고 재고 관리, 전표 발행까지. 그래서 기능들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걸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이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포스가 벤사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로 무상 지원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워낙 시스템이 잘 돼서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게 아직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그걸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남다른 감자탕 할 때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들여다가 했으면 해서 이제 그때 그거를 추진해서 이제 그걸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포스트 프로그램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업체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불러서
데모 시연해라. 자, 우리 수발주 필요하다. 내 수발주 어떻게 하냐? 자, 그럼 물류 관리할 건데 입출고 재고 관리 전표 발행 되냐? 그러면 그냥 답 나와요. 우리 미수 관리하기 편해야 되니까 가상계좌 연결해서 선입금 안 되면 발주를 막아줘라.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인 거예요. 내가 오늘 발주를 쭉 했어요. 그러면 내 가상계좌에 돈이 없으면 빵원이면은 마지막 주문이 안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미리 충전을 해놓거나 보통 점주들이 그래요. 막 발주하고 딱 해놓으면 장바구니 담아놓고 그 금액만 딱 입금하고 넘겨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음으로 해갖고 본사의 업무로서 좀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가 되게 애매한 게 발주가 들어왔는데 입금이 안 돼서 물건을 출고를 못 시키겠다. 그럼 이제 점주하고 타이어스로 되게 언쟁이 가요. 근데 아예 발주 자체가 못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물론 다 포장해놔요. 그리고 SV가 어차피 밥 먹고 나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만 입금되면은 이제 출고를 시켰죠. 근데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출고를 막아버리면은 점주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든 또 식자재를 구해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들이 있어서 결국 그거는 이제 SV들 결국 점주하고 밀당이에요. 밀당.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SV들의 업무 로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SV가 매장에 가서 마케팅이나 매출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건 쓰세요 안 쓰세요 갖고 물류 미수 갖고 얘기를 하다가 끝나요. 우리가 보통 SV들이 매장을 한 20개를 만든다고 치면은요. 한 달에 2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매장을 맡고 있을 거예요. 제가 SV 할 때 최고로 많이 맡았던 게 한 50개, 60개까지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군데씩 간다고 치더라도요. 한 달에 2-3번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2-3번 간 SV가 어떻게 가갖고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썼던 전략이 뭐냐면은 잘 될 만한 점포들이 있어요. 얘를 집중적으로 밀어요. 스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례를 뽑아서 그 사례 갖고 전파를 하죠. 저 사장님이나 이거 했는데 잘 됐으니까 사장님 해보세요. 요거는 본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SV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성공 사례 확대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질도 그걸 거예요. 잘된 매장을 계속 교육이나 시스템을 갖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포스 프로그램 선택은 쉬우실 거예요. 업체 불러서 데모 해보라 그러고 몇 가지 요구사항 딱 정확히 찝으시면은요, 예스노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제 가맹점에 넣을 때 이게 지원이냐, 판매냐, 구매냐, 뭐 이렇게 유약기능이 어떻게 물려 있느냐 이런 것만 잘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아, 또 한 가지 요즘은 배달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기능 같이 연결이 되는지도 보시면 좋아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예전에 파스타 매장 운영하다가 좀 운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시면서 뭐 큰 브랜드든 개인 매장이든 잘 안 되는 원인이 경험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으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가이드를 해주셨는지 궁금하고 아까 전에 그 잘 안 되는 매장을 뭐 회생시키는 프로그램 있는 뭐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시스템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파스타하고 신피자죠, 이태리. 예, 그거 이제 그때는 화덕은 아니었고 이제 그 돈 오븐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킹 뷔페식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대세게 말아먹었습니다, 그거.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프랜차이즈로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셰프의 이 워크에 따라서 맛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저가, 가격이 요만한 선이기 때문에 맛을 논하지 않고 그냥 파스타니까 라고 먹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도 미리 삶아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내가 조금 더 업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 브런치야.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데다 돈을 주고 먹는다 해서 그게 아까 그래 제가 9,000원을 잡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양도 1.5배를 주고. 만약에 이게 10,000원 초중반대가 돼서 넘어갔는데 퀄리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안 오죠. 그래서 파스타는 제가 계속 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이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만약에 이제 중저가라고 한다면은 저런 방법을 쓰면은 이제 조금 돌파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성비로 밀고 양으로 밀고 하면은 그리고 기본 파스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 맛들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소스들이 괜찮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브런치나 약간의 레스토랑 느낌을 넣고 와서 뭐 봉골레라든지 특히 오일 파스타 이런 거 넘어가면 이제 죽음이죠. 예, 예 그런 부분인 거고요. 아까 이제 부진 점포 활성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면 딱 아주 간단해요. 홍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오픈을 나가서 하면은요, 오픈 때
올림픽 경기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장사하고 내일 장사 안 하실 분처럼 엄청나게 하세요. 오픈 때, 그러니까 마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쇼트를 내려고 해도 안 끝까지 받으세요. 막 10시, 11시, 12시까지 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하려고요? 8출분에 이렇게 오신 분들 직원 하루 하고 그냥 도망가신 분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끊으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싫은 얘기를 해요. 한 번은 SV가 전화가 왔어요. 300만 원 팔았나 250만 원 팔았나 20평도 채 안 되는 매장에서 제가 조금 심하게 하면 개박살 내버렸어요. 너 무슨 올림픽에 기록 세울러 나왔냐고. 내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캐파가 안 되는데 그렇게 쳤으면은요. 그 손님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나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 되는 매장들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홍보부죠. 야, 처음에 그렇게 행사하고 전단지 한번 딱 돌리고 손님 좀 오면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매장 모르는 사람 없다. 홍보 안 하시려고 그래요. 심지어 본사가 전단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안 하시려는 거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 매뉴얼을 안 지켜서 그래요. 예, 돈을 아끼고 원가를 하고 편하게 하시려고. 제가 보쌈을 딱 가서 정말 기함했던 게 아줌마들이 일 편하게 하려고 보쌈 김치를 이빠이 만드세요. 한 일주일치를.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세요. 보쌈 김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식업은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만큼 손님은 맛있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팀이 들어가서 딱 잡는 건 그 활성화팀이 들어가서 잡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밖에 쪽에 맡은 친구는 홍보.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하거나 뭘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소주 행사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 공짜라든지 이렇게 뭔가 묶어 사니까 그것 때문에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일단 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안에 직원이 하는 거는 오신 손님이 만족해서 재방문할 수 있게끔 그 기존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메뉴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쌈 브랜드 할 때 보쌈을 예를 들어서 자 중짜가 나갈 때 30조각을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써는 사람마다 두께가 틀리니까 30조 같은 30조각인데 어디는 뭐 300g, 어디는 500g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뉴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그걸 어떻게 매뉴얼을 잡냐라는 이제 이렇게 직원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라고 보고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매뉴얼을 지키느냐 그리고 홍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신교육이에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가서 매출을 끌어올렸어요. 일주일하고 한 달 지나니까 두세 달 지나면 다시 제자래요. 안 하세요. 그거를 본사가 가서 끊임없이 채찍.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로얄티를 받아서 판을 제로 짰고 요즘은 SNS 어플이 많으니까 본사가 전사적인 마케팅을 해서 그냥 안 해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SB를 중심으로 해서 LSM을 통해서 매출을 유지하고 끄는 거는 점점 한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가 어떤 그런 구조적인 전사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한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딱 한 가지 그거요. 그래서 이제 홍보하고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매뉴얼적인 것들. 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 그 일부 기획력 없는 그 외식 기업들의 이런 카피 문화나 그 미투 업체, 미투 브랜드들에 대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벤치마킹과 카피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건데 벤치마킹이라는 그 미명하에서 이렇게 합리화들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런 외식업계 전반적으로 좀 만연돼 있는 그 컨설턴트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거를 좀 우리 업계에서 좀 보통 브랜드를 하나 만들 때는 1년 정도 이상의 기획과 수많은 그 임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인테리어라던가 겉모습만 이런 카피하는 일부죠 물론 일부 이런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서 가끔씩은 좀 많이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 입장에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투 브랜드 하는 게 아주 딱 간단해요. 어떤 브랜드 보니까 출점이 잘 되더라. 그래 뺏겨서 출점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미투 브랜드는요. 가맹 점주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알아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왜? 출점을 해서 이렇게 털고 끝날 생각을 이미 갖고
압축해서 단기간에 압축해서 브랜드를 복사해서 찍어내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방을 해서 재해석해서 재창조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 제일 큰 거는요. 기업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메뉴를 제가 이렇게 쭉 해보면은요. 그 회사 메뉴의 맛은요. 오너 입맛이에요. 예, 오너가 결국 사인을 해서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오너 맛이거든요. 일례로 들면은 이것도 잘라주세요. 예. 일본에 가면 이소마루 수산이라는 포장마차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그대로 완전히 100% 그냥 이소마루 수산이 들어갔네라고 할 정도로 대구에 있는 일부 업체인데 카피가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외식인으로서 좀 분노를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그 홈페이지나 이런 평가들을 보니까 이소마루 수산은 정말 똑같이 가져왔네요.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즐겁네요. 대부분 이런 반응이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이 업계에서 자정하는 노력들을 좀 공유FC에도 좀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이 추운 날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게 쉽게 가시려는 분들은 지금도 쉽게 가세요. 그러니까 브랜드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나 보면은요, 이거 로또라고 생각해요. 한 번 맞으면 대박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분도 되게 브랜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 안 돼서 저기 부천 어디까지 몰려가셨거든요. 하나 대박 나는 바람에 사옥 짓고 다시 이렇게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브랜드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온리 출전만 생각하고 찍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사실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해주실 분 계시나요? 예. 예, 마지막 질문 하시겠어요? 이거는 너무 조그만 그 질문인데 아까 SV에 대해서 그 SV가 얼만큼 그 지점을 방문하냐가 그 지점 간의 그 본사와 그 소비자와 그 지점 간의 이 트라이앵글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보통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점점 이게 지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원 확충 안 하면 거길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적정선 정도 방문이 월 몇 회 정도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물론 외식업체랑 다른 거랑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그런 보편적인 그런 횟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 질문에다가 전반적으로 슈퍼바이저에서 저희 스토어 매니저에서 컨설턴트로 이렇게 가는 주제로 잡았잖아요. 네. 그걸 이게 아우를 수 있는 미래 슈퍼바이저의 역할이나 그런 걸로 좀 근사하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슈퍼바이저의 핵심 목표는 딱 그거예요. 성공 사례의 확대 재생산이에요. 가맹점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어느 날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 브랜드들 슈퍼바이저 되려면 막 5년, 10년씩 걸린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매장에 딱 가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답을 못 내는 거고요. 저는 이제 방문 횟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요것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문 횟수보다는 얼마나 이 SV가 준비를 하고 가느냐요. 그러니까 사전에 매장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렌드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SV대로 회의를 해요.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컷해요. 자, 이거는 필요 없는, 이거는 필요 없는, 너 그 매장 왜 갈 건데? 뭐 때문에 갑니다. 매출 봤어? 뭐 봤어? 그러니까 사전에 방문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자, 물류를 유출해서 가는지, 매장이 부진해서 가는지, 매뉴얼을 안 지키는지. 자, 매뉴얼을 안 지킨다? 그럼 조리가 약한 저보다는 조리바이저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보다는 방문 목적, 그리고 그 전에 사전에 준비할 것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SV 역량으로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갖고 가야죠. 본사에 미리 짜여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부진 점포 얘기했으니까 매출 부진을 딱 볼 때는 홍보 부족이다. 그럼 미리 사전에 운영팀장이 누구하고 얘기해서 자, 이런 플랜을 가지고서 하니까 본사가 현수막하고 전단지 지원해 주죠. 그럼 이제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례와 그런 지원을 갖고 점주를 설득해서 마케팅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횟수보다는 그런 계획과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 부분들인 거고요. SV를 다들 프랜차이즈 꽃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제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요즘 흔히 플랫폼 얘기하는 것처럼 컨설턴트나 SV 같은 경우는 다면 플랫폼이에요. 나하고 점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보면 지원 부서, 그 다음에 많은 업체들과의 모든 것들을 SV들이 다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장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SV를 시키기 전에 직영점부터 해서 유관 부서를 이렇게 쭉 거치게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도 일을 해보고 쉽게 공장 가서도 일을 해보고 점장이랑 쭉 하고 컨설팅 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두루두루 경험이 이제 브랜드를 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SV 아까 이제 뭐 이런 팁도 물어보셨지만 이제 SV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는 데이터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장에 진단을 하고 어떤 내가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화이브C 원피 얘기들 많이 해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넉넉진 않아요. 뭐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부부 싸움을 했으니까 불러요, 저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해서 제가 가서 그런 중재도 해드렸는데 그것도 SV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SV도 보면 성향마다 달라요. 저는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깐깐해요. 그래서 되게 강하게 가맹점을 관리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주랑 술도 한잔 하면서 유하게 호용호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한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식은 밑반찬이 나와요. 그러니까 밑반찬이 나오니까 이 밑반찬 메뉴를 갖고 가맹점을 장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SV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SV 성향에 맞게끔 가맹점을 주기적으로 로테이션 해줄 필요도 있어요. 저같이 강하게 관리하는 사람하고 1년 동안 보낸 점주는 피곤해요. 다음에는 이제 매장을 바꿔서 유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점포들. 그러니까 우리가 폐점도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폐점 시켜야 될 매장을 많이 맡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계 밟아서 폐점을 해요. 폐점 전략을 갖고서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매장을 폐점을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일단은 폐점할 매장은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진짜 자주 가요. 무조건 자주 가요.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씩 자주 가요. 그리고 본사가 아낌없이 한 두세 달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예, 본사 요구사항들을 하죠. 본사도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사장님도 이만큼 맞춰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점주들도 있고 안 따라오는 점주도 있어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런 간판 대로 개인장 사겠다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문을 보냈어요. 2번을 딱 보내니까 내용 중 2번 보내니까 본사로 쫓아왔어요. 예, 이제 안 그러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SV 같은 경우들을 이제 이렇게 잘 하셔서 하신다고 하면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제일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장하고 슈퍼바이저 할 때 제일 보람됐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꽂힌 SV가 되긴 쉽지 않지만 SV가 돼서 매장을 관리하고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보람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저는 사진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사진을 했었고 그러면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사진 했을 때보다 슈퍼바이저 했을 때가 더 좋아요. 그래서 팀장들이 그 얘기했어요. 너는 진짜 천직인 것 같다고 슈퍼바이저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준비하셔서 좋은 프랜차이즈인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흔히들 얘기하는 핀테크 기업에 있습니다. 네, 요즘 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희는 그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대출형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의 롤모델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식이나 프랜차이즈 쪽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쪽은 이런 소상공인들, 외식 쪽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쪽에 관련된 그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하고 있고요. 이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 유명한 쪽들 보면 큰 데들 보면은 이제 뭐 지분형도 있고 투자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이 밝으신 부분은 뭐 직영점 출점이라든지 신메뉴 할 때라든지 그거를 전략적으로 되게 잘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나 이렇게들 항상 자금난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금난에 부딪혀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자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수익을 받고 뭐 하긴 하지만 서로가 파트너가 돼서 윈윈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플랫폼은 올 3월 초 정도 되면 오픈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